맞춰서 끝난 것 같고 뭐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질의응답을 갔는데 저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기를 한다면 12시까지라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뭐 문제가 있으면 혹 제가 축구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해서 더 넓은 것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오랫동안 축구계에 종사하면서 갖고 있었던 축구 행정이나 그렇지만 뭐 경영적인 시각에서 어떤 접근이나 그렇지만 선수 육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네. 이제 말씀 잘 들었는데요. 네. 그 서울 같은 경우 혹시 신문선 위원님께서는 그 인터넷 중에 그 웹사이트 중에 사커월드라는 게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커월드 가끔 들었는데 최근에 보진 않았습니다. 보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사커월드에 보면은 이제 그 FC 서울 팀을 FC 서울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네. 뭐 FC 폐륜이다, FC 뭐 기타 유랑단이다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이제 연구 이전에 대한 어떤 원죄를 계속 씌우고 있는데 네. 신 위원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지금의 FC 서울이 그 안양을 버리고 그러니까 안양에서의 어떤 그 지역 팬들을 어떻게 보면 철저히 외면하고 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외면하고 그렇게 옮긴 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지금 박주영 효과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서울로 가면서 2년째 이제 어떤 이제 그 관중 수익도 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성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지금처럼 이렇게 지역민들을 그러니까 지역 연고가 필수적인 어떤 이 프로축구에서 지역 연고를 이렇게 쉽사리 어떤 이 마케팅적인 측면 아니면 그 기업의 어떤 수익적 측면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거,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그 공부한 경영적인 시각에서만 얘기를 하면 혹시 부모님 직업 뭐 갖고 계시죠? 회사 하시죠. 여기서 자영업 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자영업 하세요? 그 자영업을 하는데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신촌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명동으로 갈 기회가 있어요. 그죠? 그럼 매출이 더 증대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본인은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가야죠. 경영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면 답은 그겁니다. 답은 그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가 이제 그 경우에 우리가 이제 스포츠 경영하면 제일 시장이 활성화되는 미국 쪽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하고 입장이 많이 틀리죠. 그 구단의 이제 수입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 수입이 보장이 된다 그러면 연고지를 바꾸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심지어는 우리식 마인드로 보면 옛날에 비언볼이라고 유명한 테니스 스타가 있었죠. 스웨덴 선수가. 그 선수가 국적을 버립니다. 축구의 경우에서 놓고 보면 누군가요? 굴리트가 94년 미국 월드컵 최종 예선 때 그 미국 월드컵 가기 직전에 최종 예선이 아니죠. 가기 직전에 평가전에서 감독이 교체를 시켜가지고 대표팀에서 보따리 싸들고 나갑니다.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식의 마인드를 갖고 보면 아마 굴리트는 축구 선수 생활을 하지는 못했거나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LG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전제를 하는 것은 제가 공부한 경영적인 시각에서 놓고 보면 답은 간단하다는 거죠. 제가 그 당시에 FC 서울 문제가 불거지고 그 다음에 안양 팬들이 그 서울에 와서 마지막 이사회 할 때 그 이사회 제가 가서 저도 이제 컬럼을 써야 되기 때문에 취재차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안양 그 팬들이 축구협회 그 회관 앞에서 이제 그 데모를 하는 거죠. 데모를 하는 것도 이제 제가 봤는데 일종의 그 FC 서울 그 당시에 저에게 자문을 구해서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떠날 때 지지를 해주고 성원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하셔. 연구를 하고 또 그리고 전체적인 축구의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안양이라는 인구도 이것이 무시할 수 없는데 좀 더 광의적인 시각에서 시장을 놓고 보면
안양 그 팬들에 대해서 어떤 그 배려를 하는 그런 노력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당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묘한 문제고 자칫 잘못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 네티즌들이나 이런 시각에서 보면 저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그 미묘한 질문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영적인 시각에서 놓고 보면 더 큰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축구를 넓은 시각에서 보면 서울이라는 시장을 포기하기에는 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많은 네티즌들이 주장했던 것이 있습니다. 서울은 기존에는 안양 LG가 오지는 않고 신생팀을 창단하라고 그랬죠. 제가 축구협회를 굉장히 강도 높게 그 비판을 했던 컬럼을 몇 번 썼습니다. 그 당시에 축구협회나 프로연맹에서는 서울팀 창단을 공언을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했었는데 그것이 되질 않고 있었어요. 되질 않고 있고 프로축구의 전반적인 시장이 위기 상황이 됐는데 어떤 기업도 프로축구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데 이 큰 시장을 공동지역이라고 팽개쳐 놓는 것보다는 어느 한 구단이라도 올라와서 그건 안양일지라는 것은 지시가 했던 건 아니죠. 어느 한 구단이라도 와서 시장을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이라면 지금 현재 작은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털어버릴 건 빨리 털어버려야 된대. 베르너 로란트라고 인천 유나이티드 전 감독이요. 그분도 이렇게 칼럼에서 연고지를 옮긴 거에 대해서 비난했잖아요. 뭐랄까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기 연고지에 대해서 연고 팀에 대해서 내려놓고 이렇게 대대로 계속 부자리간에 서포트를 해오고 그러니까 2부리그 떨어지든 3부리그 떨어지든 언제나 관심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좀 문제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다르죠. 거긴 클럽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기업 스포츠입니다. 어떤 기업의 경영주가 아까도 자영업을 하시니까 물어봤지만 어떤 기업의 경영주가 팀을 갖고 있는 그 기업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축구협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은 이윤 창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기업들이라는 거죠. 기업 윤리나 지금 얘기했던 부분에서 기업 윤리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기업 윤리라는 부분에서는 그것은 기업들이 갖고 있는 정신 속에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건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FC 서울이 그 안양에서 일리 옮겼을 때 안양 서포터스들이 갖고 있는 서운함, 그 다음에 어떤 배신감, 그리고 정치인들도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저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저도 그 안양 팬들이 갖고 있는 서운함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10분, 100분 다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한국 축구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입니다. 언론에서 저보고 정몽준 회장하고 사이가 갈등이 났다. 저는 정 회장 지난 대선 출마한다고 했을 때 많은 미디어들이 저에게 인터뷰 주는데 인터뷰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축구인으로서 축구를 통해서 보는 부분하고 정치 부분에 나는 언급을 하고 싶지 않다. 정말로 축구를 사랑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부적인 문제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더 큰 시장을, 더 큰 축구의 어떤 미래를 본다면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저기 하고 그리고 안양도 제가 볼 때는 시장으로서 축구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도시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서울로 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와서 거쳐가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성남도 그렇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축구라는 어떤 이런 상품적인 것을 갖고 호객행위만 잘하면 충분히 그리고 거기가 조기 축구나 이런 게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안양 시민들의 어떤 자존심이나 제가 유럽에 가서 축구를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혼란한 쪽에서 축구를 이용을 했던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마르세유 있잖아요. 마르세유 여기서 가보신 분 계세요? 거기도 항구 도시죠. 그 항구 도시 이태리 사람들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도박, 그 다음에 폭력, 살인, 섹스 이런 것들이 막 큰 문제가 됐어요. 종교 문제 갖고 해도 다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로 축구팀을 만들죠. 그걸 통해서
민족 간에 다민족이 모여서 하는 그 도시의 어떤 문제를 갈등을 해소하는데 바로 축구팀을 갖고 클럽팀을 갖고 그래서 동화를 시켜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응원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동화가 되면서 축구가 그것을 승화시키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나간 건 빨리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골프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타요 5빈 했으면 그거 찾고만 생각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요. 이미 5빈 한 건 지나가야죠. 축구를 위해서 예를 들어 FC 서울에 대한 문제도 옮기는데 잘못됐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저기 세워서 그 자리에 있게 해야 되는데 이미 갔잖아요. 그럼 정말로 축구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진정으로 축구를 사랑한다면 안양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그리고 또 거기 있는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서 팀을 만들어라. 그렇다면 나도 가서 돕겠어요. 진짜예요. 나도 가서 돕겠다고요. 나 가서 캠페인을 하면 나도 가서 저는 그런 거 잘합니다. 제가 2002년 월드컵 때 상암 경기장 그거 했을 때 붉은 악무들하고 제가 광화문 가서 인천 운동장 한다고 그랬을 때 저도 트럭 개조한 거에 가서 저도 마이크 잡고 저도 같이 데모하고 그랬었어요. 그 주위에서 말려도 저는 가서 했습니다. 어떤 것이 축구를 위한 길인가? 어떤 것이 축구를 위해서 더 넓은 생각과 유연한 생각을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팬들도 한 번쯤은 난 모르겠어요. 그건 어떤 논조를 갖고 얘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내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FC 서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축구를 위해서 더 기여하는 것은 서울이라는 큰 도시에 연고를 맺고 있는 팀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박지원 같은 선수들에 대해서도 더 많은 발굴을 하고 그로 인해서 수원과 라이벌 관계를 해서 끌고 올라가고 또 그로 인해서 축구 시장의 사이즈가 커지고 팬들이 늘어나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K리그 팀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면 안양 쪽에서도 팀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저는 K리그가 관중몰이를 하려고 그러면 스타급 선수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축구 팬견에다가 1월 달에 올렸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서로 논쟁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뭐냐면 박병 선수 같은 스타가 하나가 존재함으로써 관중들이 관심을 갖는다. 그건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게 네이버에 한국 축구 월드컵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위원님 계속 프로리그가 정착이 돼야 된다, 활성화된다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축구 여건이 네. 프로리그까지 활성화되기는 굉장히 취약하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 그러면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기량이 출중해가지고 세계대회에 나가서 월등한 성적을 내서 그 친구들이 각 프로 구단에 배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스타로서의 역할을 하면은 한국 프로리그가 활성화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02년도 월드컵 끝나고 나서 보니까 좀 좋은 선수들이 유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친구들이 유럽으로 간 거는 돈을 많이 주니까 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도 프로팀에서 외국 용병들을 자꾸 사올 게 아니고 국내 선수에 대한 대우를 대폭적으로 해가지고 그 선수들이 굳이 일본 안 가고 유럽 안 가도 여기서 만족할 수 있게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축구에 집중을 해서 네. 축구 산업을 키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나서서 그걸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축구 전문가들이 의외로 관심이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8번째에서 이 강좌를 듣고 있는데 월드컵 우승 괜찮지 않느냐 제가 만약에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 괜찮습니다 하고 나서는 축구인이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비전문가인 여자들 그거 괜찮은데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한테 물어본다고. 그래서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006년도에 어차피 월드컵이 이루어지는데 한국이 진출한다 가정을 하고요. 지금 팬들은 16강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의 성적이 우리 선수들이 할 수 있다고 보시고 또 하나는 어디까지 우리가 이루어져야 한국 축구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면 제가 얼마 전인가요? 이영수 박사하고 월간 중앙에 인터뷰했던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질문 내용이 나오는데 영수하고 저하고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이 뭐냐면
독일 월드컵의 한국 축구의 그 목표에 대한 성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16강이 적절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에 이제 성공적인 어떤 그 요인을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가장 큰 거는 홈그라운드 이점이 가장 크게 작용이 됐죠. 그리고 또 챔피언스리그가 그 우승팀들이나 뭐 프랑스가 이제 대표적인 적이 있었는데 그 리그가 이제 그 늦게 끝난 점점 그리고 월드컵 평소보다는 그 주기가 좀 땡겨서 했죠. 그리고 또 우기라는 부분도 굉장히 사실은 한국 팀에게 유리하게 작용됐을 겁니다. 유럽을 가서 여러분들 여름에 유럽을 가보시면 유럽도 굉장히 우리보다 더 뜨겁죠 햇빛이. 근데 그늘 밑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리고 땀이 우리처럼 이렇게 비 오듯이 쏟아지지 않고 송골송골 맺히죠. 우리나라 같은 기후에서요 유럽 선수는 뛰지 못합니다. 10분만 뛰면 그냥 땀이 막 비 오듯이 젖어가지고요. 그 땀이라는 것은 선수로 하여금 체력 소모에 대한 결정적인 어떤 저기가 되거든요. 체온이 상승하니까 그런 요인이 있었던 것이 이제 가장 이제 기여를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뭐 히딩크의 전략이나 또 우리 선수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동안 예를 들어서 그 열등감, 국제 축구의 어떤 흐름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는데 이기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탄력을 이제 받았던 이제 그런 부분이었었죠. 그래서 제가 보는 지금 한국 축구의 어떤 시장의 사이즈 그리고 우리나라 축구의 경기력이라는 것은 문화도 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적인 거 그리고 또 우리나라 축구의 행정적인 어떤 수준 그리고 선수들의 의식. 자, 우리나라 선수 의식을 하나 얘기를 하죠.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의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축구를 산업적인 시각에서 문화적인 시각에서 굉장히 접근하는 것을 전 즐겨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 성장기에서 80년대에서 90년대 넘을 때 전두환정권 때 우리가 가장 뭐 3조 현상으로 경제가 굉장히 호황을 누렸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나타났던 현상이 뭐죠? 노태우 정권이 어떻게 됐습니까? 노조라는 것이 생기고 노조가 생기면 빨갱이처럼 되는 거고 뭐 난리가 나는 걸로 알았으면 또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진화해가지고 발전해가고 오듯이 축구도 지도자와 선수의 관계에서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또 매가 앞섰던 시기에서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거래 관계로 오고 히딩크가 했었는데 지금 또 다시 오면서 이것이 뻐거덕 가고 뭐 지금 어쨌든 굴러가고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선수들의 의식은 어떤 부분에는 지도자보다 앞서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너무 그것이 이기심이 지나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지난 저기 때 쿠엘류 때 형편없는 게임을 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이게. 그것은 감독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돼서 경기력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내년도에 열리는 월드컵 때 한국의 경기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범프레나 선수나 이런 문제와 다르게 그것은 한국 축구의 모든 부분이 정부적인 또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축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로 저는 본다는 거죠. 그것을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13개 팀이고 상무를 제외한 12개 팀이고 또 선수들이 갖고 있는 의식 수준이나 그리고 해외파 선수들과 한국 선수들의 갈등 요인도 있죠. 그죠? 뭐 여러 가지들이 또 협회 행정의 어떤 그런 능력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16강에 가면 저는 성공이라고 저는 봅니다. 팬들도 더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것은 더 실망을 안길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거고 또 한 가지는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이제 해외 선수들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이제 한국 시장은 저는 제가 볼 때 글로벌화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선수들이 더 많은 돈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거는 어떻게 되냐.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시장 경제 이론을 받아들여가지고 졸부들이 생기고 그죠? 중국이 더 빠른 속도로 가듯이 한국 축구도 이제는 엄청나게 빠른 패러다임으로 어딘가 모르게 많은 변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아까도 KFA 좀 바꿔야 된다는 이론적인 근거는 뭡니까? 그것은 해외파 선수들하고 국내파 선수들하고 지금 갈등이 있죠. 그러면 해외파 선수들은 FIFA 규정대로 하고 국내 선수들은 KF 규정대로 하는데 그러면 연습은 국내 선수들 축구를 하고 게임 때 되면 해외 선수들이 뛰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나라 축구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연습은 내가 축구를 하고 게임 뛸 때는 다른 놈이 와서 게임 뛰면 그거 굉장히 심각한 갈등 요인입니다. 그래서 제도의 개선이라는 거는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수들이 나가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 선수들이 의식이 개선되어야 될 것은 중에서 옛날에 마라도나가 멕시코 월드컵 이후에 나폴리로 갔죠. 나폴리 갔어요. 나폴리 간 게 왜 간 줄 압니까? 나폴리는 밀라노와 비교하면 경상도와 전라도입니다. 나폴리는 남부지방으로 굉장히 가난했어요. 밀라노는 저 산업도시 아닙니까? 선비가 발달되어 있고
그 인터밀란이고 AC밀란이 있어요. 나폴리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처럼 우리나라 전라도처럼 그 소외감이 있었어요. 그래 한풀이 해야 되겠다고 가지고 마라도나를 데리고 왔어요. 그 나폴리가 우승을 하지 않습니까? 우승을 해요 나폴리가. 거기서 나폴리에 가가지고 마라도나가 코카인으로 이제 거기서부터 인생이 아주 일탈적으로 가는 거다. 선수의 직업 그리고 마라도나를 데리고 왔을 때 마라도나를 스타로 인정을 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조 문제를 제가 갖다 사회적 현상으로 갖다 대입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스타는 나이를 불문하고 그 선수를 예우를 하고 대접을 해야 됩니다. 축구 선수 발도 두 개고 똑같고 볼을 닳아봐요. 얼마나 더 잘 컵니까? 근데 연봉이 10배, 20배 차이 나도 마라도나 가면 볼 감독이라고. 마라도나 하듯이 축구를 만약에 한국에 가서 했으면 80년대 아마 우리 감독들한테 아마 돼지게 맞았을 거예요. 너 이 새끼 언제 볼만 치고 다니냐고. 에? 근데 그거 하고 있어요. 박수 쳐주는 거. 박주영 문제는 제가 갖고 있는 축구에 대한 생각은 저는 철저하게 기업적 논리를 갖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경영적인 마인드를 갖고 저는 축구를 봅니다. 축구는 산업이고 축구는 돈이고 축구는 쇼고 축구는 엔터테인먼트고 제가 80년대에 축구가 쇼라고 그러고 축구가 엔터테인먼트라고 그랬더니 방송하면서 저는 미쳤다고 그랬어요. 체육인들이 전부 다. 저 새끼 미친놈. 지금은 다 얘기를 하면 지금 다 거기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미디어가 있어요. 미디어가 있어요. 박주영이 없었다면 KBS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계를 했겠습니까? 그 골든 아워에. 그러면 시장을 키워서 박주영이 또 내보내요. 그러면 시장의 효과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 말씀대로 한국 K리그의 시장이 그것이 위기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옛날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사리체프를 데리고 왔어요. 사리체프를 데려오니까 성남이 우승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 구단들이 골키퍼를 데려왔어요. 그 현상은 뭡니까? 그럼 시장 좋고 했던 사람들은 골키퍼 안 하고 다 농구하겠다고 배구로 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서둘러서 했어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스트라이커가 없어요. 브라질 애들 와가지고 전부 득점 1, 2, 3위 하고 뭐 걔들 다 주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이 바로 제도 개선이라는 것은 그런 시각에서 아까 했지만 이것은 KF의 대표 선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축구를 3년 뒤, 5년 뒤에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골키퍼 제한 조치를 해서 신혜선 선수 이름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그게 뭐 한국을 사랑해서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국 축구 선수들이 가게 되면 돈 많이 받고 지성이나 예를 들어 영표처럼 되면 어린애들이 아마 축구를 하겠다는 꿈이 있을 거예요. 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순기능적인 역할도 있다. 역기능적인 것도 있지만 순기능적인 어떤 역할에서 보면 해외로 나가야 되고 또 FIFA 규정에 의해서 그 선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리고 지금 국내 선수들과 해외 선수 간의 이런 갈등도 진정한 프로그램이면 제가 아주 중요하고 또 제가 즐겨 쓰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We are in the same boat. 배를 같이 목적지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지난 월드컵 때 한번 생각해 봐요. 김병지 선수의 심정이 돼봤습니까? 저는 김병지 정말 높게 평가합니다. 김병지와 이훈재의 다툼에서 만약 김병지가 벤치에 앉아서 공동의 목표인 빅토리라는 부분에 동의를 하지 않고 거기 협조를 안 했다고 그러면 팀 분위기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김병지도 한 번 얼굴을 지펴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옛날에 선수 생활할 때 게임 뛰고 못 뛰고 여러분들 한번 그 심정이 기업 생활 하시면 알겠지만 자 업무에 롤이 있어요. 부장이면 부장, 과장이면 과장, 차장이면 차장. 말단 직원이면 자기 업무에 있지만 축구는 23명이 있는데 11명 뛰고 교체 멤버 몇 사람 들어가는 거 왜 벤치 앉아 있는 사람들 보세요. 제가 70년대 대학 다닐 때 고연전이나 연고전을 하면 연고전 티켓은 정말 그때는 이대생, 숙대생 뭐 해가지고 티켓 준다 그러면 다 올 때입니다. 동대문에 그때는 뭐 생방송하고 그때 제일 큰 서울에 저 화제 있는 그런 이벤트 아니었습니까? 그 표를 넉 장 뺏겨 주질 않았어요. 게임 뛰는 사람은 줄 때가 많아요. 부모님도 줘야지, 친구도 줘야지, 여자친구도 줘야지. 게임 안 뛰는 사람한테 표를 주면 일부 선수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부모가 날려도 없다고 화장실에서 찢어버립니다. 그게 운동선수입니다. 근데 선수들이 그 같은 훈련을 하고 뛰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시합 때마다 불거지는 것이 선수 간의 갈등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2002 월드컵 때 왜 내가 히든크를 높게 평가를 하냐면 바로 그런 부분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었던 거예요. 리더십이 있었어요. 축구 외에 그것은 기업으로 가면 인사관리를 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었대요. 그래서 해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내보내요.
또 박주영 선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A 대표와 올림픽 대표, 나는 상위 레벨의 대표팀이 가면 하위 레벨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잉글랜드의 오원이나 루니가 예를 들어서 대표팀이 뽑혔는데 청소년 대표팀이 출전을 합니까? 왜 부상이 옵니까? 과도한 훈련이 그거 아닙니다. 자,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부상은. 하나는 오버를 했어요. 훈련이나 많은 게임에 피로가 누적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경기에 대한 집중, 컨센트레이션이 안 돼서 훈련이나 집중이 안 되면 선수가 다치는 거예요. 상위 레벨에 가면은요, 옆에서 너 국가관이 어떻고 뭐 하다고 그래도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위 레벨에 가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다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축구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승리 지상주의로서 내셔널리즘을 갖고 대입하지 말아요. 박세리가 미국 갔습니다. 제가 한겨레 옛날에 그 컬럼 썼던 겁니다. 박세리가 미국 가서 초반에 부진하니까 언론들이 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입맛의 기준에 맞춘 겁니다. 가도 훈련을 열심히 안 한다. 홍콩에 첸이라는 남자친구가 있어가지고 연애질을 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첸이 누구냐 박세리가 우승을 했어요. 신문에서 막 첸이 뭐 박세리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사람이라고 뒷다 저기를 하고 카메라 가서 인터뷰를 하고 난리 법석을 떨어지는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히딩크의 여자친구 뭐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우리 문화적인 시각에서. 그런데 그 다음에는 대통령 하는데 같이 가서 뭐 팔짱 끼고 나타나고 국가적인 행사하는데 뭐 손들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스포츠는 결과가 그만큼 잔인한 거예요. 스포츠에서 얘기하는 여러분들은 축구장에서 나서서 게임 뛰는 선수들. 근데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수들의 의식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을 시켜서 동업자 정신이 이런 건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제는 국가를 위해서 게임을 뛰려는 얘기는 더 이상 선수에게 강요할 수 없다. 자, 우리가 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국법보다 더 우선한 건 뭐예요? 개인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법의 정신에는. 그렇잖아요. 길 가다 뭐 아무 데서 자면 어떻습니까? 내가 축구장 안 나오는데 어떻게 막을 거예요? 이제는 축구라는 것이 저것도 아까 되겠지만 직업의 선택의 자유, 그다음에 내가 이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예요? 옛날에 제가 프로야구 선수협의회였을 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 100분 토론에 나가서 했던 게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했던 게 뭐냐? 저는 야구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때 선수 노조 문제가 시작됐던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왜 그 선수 노조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나라도 축구 경기력은 왜 다른 부분에서 어느 쪽으로 지금 막 개화하려고 막 굴러가고 있어요. 거기서 부딪히고 감독하고도 싸우는 사람도 있고 협회하고도 갈등도 있고 구단에서도 부딪히고 아까 얘기했던 안양 문제가 이러고 오고 막 해가지고 전체적인 축구가 어울린가 모르게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체적인 넓은 시각에서 이것을 보고 이해를 해야지 작은 부분에서 해가지고 막대기 갖다 놓고 받치고 야 인마 네가 잘못됐다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정말로 한국 축구를 사랑한다면 털어버려야 돼. 내가 갖고 있는 축구에 대한 철학과 내가 갖고 있는 축구의 사랑은 뭐냐? 저도요 적당히 팬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저도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쓴소리를 하고 그래도 바른 글을 쓰고 옳은 소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그로 인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아십니까? 아까 이게 좀 설문지고 조사 하나 하는데도 눈치를 보는데 아까 제가 FC 서울 문제 나왔을 때도 내가 가슴으로 정말 열고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축구를 사랑한다면 이제는 털어버려요. 그래서 이 선수들의 해외 이적이나 그렇지 않으면 선수들이 지금 나가서 용병 들어오는 거 용병 문제도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조조정을 해서 정말로 적정한 몸값을 줘야 돼요. 그리고 세계적인 선수들이 와서 선수의 수준이 높아지면 좋다 이게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 가지는 걱정을 해야 됩니다. 일본에서 몇 년 전부터 저를 만나거나 저에게 인터뷰를 하면 스트라이커 문제를 굉장히 부러워했었어요. 황선홍 있었죠. 이동국 있었죠. 최용수 있었죠. 그 선수도 일본은 대형 스트라이커가 없었어요. 다. 그냥 우리도 큰 선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일 무서운 게 최용수거든. 네? 최용수 뭐 눈도 이렇죠. 뭐 걔네들이 사무라이 같다 이거예요. 그냥 뭐 아는 문전세다니. 황선홍이 또 기술이 있지. 이동국이 막 또 저기 나지. 그러니까 이런 큰 선수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일본도 스스로들이 용병 선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정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 한국도 프로리그도 활성화시키지만 이런 제도나 이런 전략적인 시각에서 이것도 한번 검토하시키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 돈 많이 받는 건 저는 그거 대찬성입니다. 축구 선수 잘 살아야 되면 백헌만 그렇게 돈 벌습니까? 한국 선수도 돈 벌어야죠. 그리고 한국 선수도 돈 벌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나는 정말이에요. 한국 축구 선수들 출신들이 그렇게 대접을 받으면 자 한국 축구의 이면을 한번 봅시다.
정말로 눈물 날 얘기지만 못 받는 사람들이 80% 이상입니다. 100만 원 정도, 80만 원 받는 사람들 학교 용원으로 돼 있는 거예요. 뭐 정원, 이 자르는 다음에 수의나 그렇게 되면 80만 원 정도 돼. 그런 사람도 몇 프로 안 돼요. 안 되고 전부 다 학부모 주머니에. 그러니까 축구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제가 정부에서는 체육학교를 다니고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하고 운동을 하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제가 평생을 살아왔어요. 지금은 그럼 부모들 자주 찾아오면 게임 나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게 교육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구 지도자들에 대해서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누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지도자 협의 문제 만들어졌을 때 지난번에 세미나도 했습니다만 전화 용수는 제가 받은 사회적 혜택을 축구를 통해서 받은 사회적 혜택을 돌려주고자 저는 정말 노력합니다.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필요하다면 연구를 하고 자료를 제공을 하고 왜 축구 선수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 줄 압니까? 그리고 왜 골프는 가르치면 돈을 10몇만 원씩 레슨비를 받는데 축구는 공짜로 해야 됩니까? 왜 공짜로 가르쳐야 됩니까? 축구도 조기 나가서 축구 클리닉 하는 사람들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축구 가야 하는 시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축구인들이 사회적으로 신분 보장이 돼야 축구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축구가 산업이라는 이유가 뭡니까? 축구가 산업이라는 게. 자, 산업적인 시각은 용품도 있죠. 그 다음에 미디어 쪽에 언론, 정보 제공하는 산업도 있죠. 그 다음에 선수 에이전트 산업도 있죠. 보는 스포츠 쪽에서 하는 산업도 있죠. 이것들이 전부 다 산업입니다. 이게 산업이에요. 그리고 우리 축구 팬들도 이제는 축구를 산업적인 시각에서 봐야 돼요. 산업적인 시각에서 이것이 이윤 창출이 되진 않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돈을 투자했을 때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이익이 발생이 되질 않으면 자 그러면 우리가 계수상으로 발생되는 게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150억을 썼는데 수입은 한 50억, 45억 됐는데 적자가 90억이다. 그 적자를 털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뭘까요? 텔레비전 중요한 것을 광고로 비용으로 떨굴 수 있죠. 신문에 보도된 걸 떨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미디어가 중요하고 팬들이 중요하고 제가 얘기했지만 팬, 구단, 미디어, 협회 네 가지의 이것들이 승화가 돼야 된다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축구가 재미없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팬들도 축구가 정말로 잘 되는 것을 원한다면 누가 믿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말려 그거는 덮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잘 된다면 그쪽으로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감시 기능이나 잘못된 것까지 이것은 저거 한다는 건 그래서 축구가 이제 더 이상 정치로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세계 올림픽사나 월드컵사를 보면 베를린 올림픽 때 나치즘을 설파하기 위해서 히틀러가 세계 최초로 중계 방송을 합니다. 세계 최초로 중계 방송을 해요. 그때 텔레비전 수상기를 독일에서 갖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기록영화를 만들어요. 그게 대단한 영화입니다. 나치즘을 설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탈리아 월드컵 때 무솔리니가 이탈리아가 세계 최강이라는 걸 가져가서 월드컵을 또 이용을 합니다. 정치와 스포츠의 관계는 정치와 축구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래서 축구 생산자 집단들은 안양 예를 들어서 관계도 정치인들을 축구를 산업적인 시각에서 그냥 주장하지 말고 축구를 했을 때 이것이 표다 말이야. 또 이 축구가 됐을 때는 안양 시민들에게 밤으로 가는 그 문화가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축구가 와서 쏟아볼 수 있는 저기가 돼서 건전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그런 대안 제시를 누군가가 정말 해야 된다. 그래서 안양 시민들이 너 이 새끼야 왜 갔느냐 FC 서울에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안양이 스스로 추스려서 새로운 팀을 만들도록 팔벗고 나서야 된다. 축구협회에 많은 사람들이 급여를 받고 있어요. 그 돈을 누가 줬죠? 누가 준 겁니까? 바로 미디어가 축구 팬들이 그리고 기업들이 준 거 아닙니까? 그럼 대표 선수를 보내줬으면 축구팀 갖고 있는 기업한테는 생큐화 해야 된다는 거죠. 축구인들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죠. 뻑하면 징계 주겠다고 공갈을 해도 되겠느냐. 축구가 이제는 정말로 변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83년도 슈퍼리그 이전에 금융단 축구 시대 83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어떤 이런 큰 단락으로 끊어서 2002년 월드컵의 이 이후에 대한 한국 축구의 비전과 한국 축구가 가야 될 방향은 명확하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처럼 연구소에 있는 학자들은 학자적인 양심을 갖고
누구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소신을 갖고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해야 된다. 왜 스포츠는, 왜 축구는 왜 평론가가 제대로 된 평론가가 없습니까? 정치 평론가들 아무리 서슬이퍼런 군사문화 시대 때도 그래도 언론에서 펜을 갖고 싸워왔듯이 축구도 이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용기를 갖고 저는 올바른 얘기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팬들과 얘기 기회가 되면 갈등의 어떤 저기가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안양 LG 문제라도 저가 축구인으로서 내가 뭐 FC 서울에 뭐 구단에 관계된 없는 사람이 축구인으로서 내가 갖고 있는 소식과 의견이 다르면 얘기를 해서 토론을 해서 공통 분모를 찾는.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FC 서울 내가 담당 임원이었었다면 안양에 내가 맞아 죽을 일이 있어도 철문을 쓰고라도 가서 안양 시민 여러분 해가지고 내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양해를 구하든 난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이 축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경쟁은 누구랑 해야 되냐면 일본과 그리고 독일과 유럽에 있는 축구 강국들과 이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축구인들이 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갖고 대안 지시를 끊임없이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그 대답이 길어졌습니다. 뭐 다른 얘기 또 있으시나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그룹 산하구단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개를 서울 FC는 지금 현재 GS 그 소속이고 그다음에 수험삼성은 삼성그룹에 지금 승급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런 그룹 산하구단은 어떤 산업적인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연고지를 옮긴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그러니까 그룹의 그 이윤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악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혹시 뭐 맨유나 바르셀로나 같은 진정한 의미의 시민 구단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주고 싶습니다. 제가 옛날에 협회 이사 할 때입니다. 완산 푸마팀이 만들어졌었어요. 창단에 관련된 그 제안서를 이제 갖고 왔었습니다. 글로 표현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문선 그러면 그냥 축구 해설가나 뭐처럼 뭐 강의나 하거나 컬럼 쓰는 사람으로 생각하셨지만 제가 갖고 있는 그 마인드에는 여러분들이 저는 30대 재벌회사에서 광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30대 재벌회사에서 제가 고문으로서 경영에도 또 참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적인 생리를 저는 기업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철학을 갖고 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대구 구단이요, 인천 구단이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구 구단이 경기 당일날 올라오시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7시, 8시 게임인데 길 막히면 취소되고 뭐 불이익을 당하니까 일찍 올라가서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경기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갈 데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현실입니다. 자, 사회주의 이론에 놓고 보면 분배라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주의 이론에서 시장경제 논리를 뒤로 하고 했던 그 기업,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어떻게 됐죠? 지금 시민구단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 구단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 구단들의 현재 보면 정말로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나는 지금 저는 기업적인 시각에서 보면 부천이든 대구든 대전이든 오늘 그 대전에 사장께서 전화 왔습니다. 김광식 사장께서 그 야구단 단장도 하셔서 아주 경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프로구단 축구 중에 아주 좋은 분이었었어요. 꼭 필요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번에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거기도 대전 구단도 다른 뭐 이해관계들이 위해서 뭐 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그건 뭐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 이유가 뭐냐면 자, 기업에서 그 돈 되는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또 시에서 돈을 뭐 일부분을 주는데 그 사람들의 수준이 축구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업적인 시각에서 경영적인 마인드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갖다 쓰는데 내가 이 사람 갖다 심겠다. 그리고 인천구단도 맨 처음에 주주로 참여한 사람들에게 몇 년 뒤에는 그걸 환원시켜주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베네핏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보다도 정몽준 회장은 100배, 1000배 지금 그거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시민구단으로 가야 되는 것은 정말 그건 답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스포츠 경영을 전공한 사람에서 보면 시장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한 1억 정도는 돼야 됩니다. 1억 정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축구 문화가 성숙이 돼서 시민들이 안양에 팀을 만든다고 그러면 내 팀, 내 구단, 의식도 따라와줘야 된다는 거죠. 일부 아주 열렬 팬들이 그리고 간다고 해도 시장이 움직이질 않으면 아프리카 가서 우산 장사? 저 사마에 가서 우산 장사하겠다는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아프리카 가서 우산 파는데 왜 니들 안 사느냐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경제적인 논리를 갖고 이것을 축구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린 지금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치적인 논리를 보죠. 정치적인 논리를 지금 보고 있어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힘이라는 것은 뭐 지혜도 뭐 개선해야 될 사람들, 뭐 그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시민구단인데 실제로 되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나 같았으면 한국적인 시장의 독특한 우리가 과거에 한국식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했듯이 한국은 유럽의 클럽 시스템을 갖고 자꾸만 그 모델 갖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FA 제도, 그다음에 드래프트 제도, 이 제도로 인해서 지금 프로구단들이 갖고 있는 재정적인 압박상으로 한다면 그것은 일본도 그랬고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도 그랬지만 자기 연봉을 깎았던 적이 있잖아요. 스스로가. 일본도 몇 년 전에 유상철이 오고 다 그랬던 게 왜 그래요? 고액 연봉 선수에 부담 가졌던 거 아닙니까? 시장이 같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 선수들의 의식, 프로 감독들의 의식도 변화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는 프로축구는 하나의 산업이고 프로축구는 기업이고 기업적인 시각에서는 흑자를 내지 못하면 도산된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축구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시민구단에 대한 문제도 지금의 시장경제, 그 시민구단의 논리를 갖고는 부족하다 이거야. 다른 전략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인천구단은 새로운 모델이 있었어요. 뭐냐면 시장께서 정치인이시고 인천에 기업을 갖고 있는 연구 쪽인데 인천이 지난해 뭐 중계가 많이 안 됐죠. 성적이 나쁜데. 근데 여기 저 유니폼 스폰서가 지금 여러분들 뭘 달고 있는 것 같아요? GM하고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달고 있습니다. 무슨 건설이 있죠. 근데 돈 무진장 받았어요. 네? 정치와 스포츠의 불가분해. 그걸 잘 이용만 하면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기능적인 시각에서 이용을 하면 돼요. 근데도 그게 지속되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기업은 돈을 투자를 하면 철저히 모니터링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인천구단도 박정희 같은 스타를 만들거나 축구가 전반적으로 해서 관중들이 늘어나고 텔레비전 중계 횟수가 늘면 유니폼 광고주들 그래서 프로축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만족을 기업들이 스폰서한 사람들이 시민구단이나 돈을 댄 스폰서들이 기업들이 만족을 못하면 축구는 아무리 축구 좋아하는 네티즌들이 텔레비전 중계하려고 그러고 축구에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러고 안양의 팀을 만들어달라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구인들은 축구가 축구인들의 몫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절대로 반대입니다. 축구인들이 기업적인 마인드를 갖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축구 생산자 집단의 수준까지 와야 축구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국 축구는 지금보다 더 빠르게 좀 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전 전문가로서 정말입니다. 정말 벨트골로 놓고 어디 가서 1박 2일 축구 얘기합시다 그러면 나도 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기업적인 논리를 하고 그 사람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요. 정몽준 회장 만나자 그러면 좀 만납니다. 토론하자 그러면 나가서 정몽준 회장 안 나오는데 왜 무슨 토론의 의미가 있습니까? 나가서 그 사람들 경제나 경영에 대한 논리가 무장이 안 돼 있는데 책임 있는 사람 나와서 지난번에 우리가 연구소에서 뭐 토론하자고 그랬습니까? 자기네들이 토론하자고 그러더니 좋다 그러면 아직도 안 했습니다. 안 했죠. 그럼 정 회장 나와라. 그럼 공개된 장소에 다 하자. 안 하죠. 뭐가 우리가 무슨 추적 관계입니까? 뭡니까? 축구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자는데 저는 팬들이 만나자 그러면 저는 간다니까요. 정 회장이 저에게 뭐 축구 얘기를 하자 그러면 제가 가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죠. 그럼 뭐가 저기 합니까? 축구가 잘 된다고. 의원님 저도 정몽준 의원님 게시판에다가 네. 작년에 글을 한 30개